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 총격이 일어나 참석자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이번 사건과 함께 미국-이란 협상 상황 등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당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사실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단 행사는 언론인은 물론이고 정계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오늘 같은 경우 한 1,800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런 행사장에서 이런 총격이 일어난 건 매우 이례적이고 또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긴급히 대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가지는 여유를 보이기는 했는데요. 이 체포된 30대 용의자를 정신에 약간 문제가 있는 외로운 늑대형 인간으로 범행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란 전쟁과는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관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이 일단 이 용의자의 신원을 말씀드리면 캘리포니아주 출신의 또 캘리포니아 공대를 졸업한 31살 폴 토마스 앨런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단독 범행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당국의 설명입니다. 주목되는 건 이 범행의 시점인데 미국의 이 장엄한 분노 작전으로 시작된 대이란 전쟁이 벌써 9주차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 시점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내 반전 여론 들끓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 반대 여론이 6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트럼프 지지 세력인 이 마가 내부에서조차 이번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번 범행이 반 트럼프 세력이나 또 이란 전쟁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자행됐을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겠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총격 용의자와 또 이란 전쟁과의 연계성을 인정한다면 출구 없는 이란 전쟁의 실패를 자임하는 결과여서 아마 그런 연관성에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용의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또 그의 SNS를 이제 좀 살펴보면은 어떤 정치 성향이나 범행 의도도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가운데 당국의 또 발표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그 대선 유세 과정에서도 총격을 가까스로 모면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도 어떤 경호 실패로 지적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사건이 일어난 힐튼 호텔은 백악관에서 약 북서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1981년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암살 미수 사건을 좀 당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괴한의 총격을 받아서 레이건 대통령이 폐에 관통하는 중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은 물론이고요. 헤그세스 국방장관, 루비오 국무장관 등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런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행사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칫 만약에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매우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안 실패에 대한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가 정상이 참석하는 행사의 경우 매우 엄격한 것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나 백악관을 여러 번 출입을 했는데 그때마다 매우 삼엄한 검문 검색을 거쳐서 그곳을 통과를 했습니다. 행사장 주변은 이미 며칠 전부터 경계가 강화되고 또 당일엔 여러 검색들을 거치면서 소지품 검사를 마친 뒤에야 출입이 가능한데 이번 사건 경우는 행사장 바깥에서 총성이 났고 용의자는 그 연회장 입구 금속 탐지기 앞까지 접근한 뒤 이제 붙잡혔거든요. 용의자가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이라지만 대통령 행사 경우 행사장 외곽의 광범위한 지역까지 철저한 경호가 이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경호 실패를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CNN에 따르면 이날 그 힐튼 호텔은 개방이 돼 있었고요. 또 호텔 그 투숙객이나 연회 참석자들은 이걸 제시를 하면 검문 검색을 받지 않고 연회장까지 진입을 했다 그러거든요. 이 용의자 또한 힐튼 호텔 투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출입 통제가 좀 적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보안이 매우 부실하고 안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비밀 경호국과 법 집행 기관이 매우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다면서 문제를 좀 확대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짧게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행사가 그 백악관 출입 기자단 만찬 행사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까? 예, 이 백악관 출입 기자단 행사는 전통적으로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고요. 예. 또 올해로 무려 105년째를 맞는 아주 유래 깊은 행사입니다. 연말에는 이것과는 별도로 또 백악관 기자단의 송년 행사가 열리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번 행사에는 언론계와 정계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하는 권위 있는 연례 행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와 2기를 통틀어서 이 백악관 기자단 만찬 행사에 참석한 것이 처음입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 조금 불리한 보도를 하는 그런 언론과의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약간 적대적인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언론인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아주 이례적으로 참석했어요. 왜냐하면 올해는 이제 그 미국 건국 250주년이라는 의미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단 만찬 행사에 처음 참석하게 되면서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아마 이 이란 전쟁 속에서 조금 우호적인 언론 관계를 가지려는 그런 포석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자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대피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내에 다시 일정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 2004년 대선 유세 현장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일어난 그런 총격을 가까스로 모면하고 그걸 굉장한 무용담으로 본인이 이제 과시를 했었는데 아마 30일 내에 이제 행사가 다시 열리면 이번 총격을 소재로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도 약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2024년에 2년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한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관련 발언들도 하긴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란 미국 간의 협상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예상됐었던 2차 협상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예, 당초 오늘 2차 협상이 열릴 거란 기대가 모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밤에 미국 출발단이 이제 출발을 취소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상 협상 무산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앞서서 그 아라그치 외무장관 등 이런 대표단도 이제 파키스탄을 방문하면서 예. 이것은 이제 협상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순방 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축을 했었거든요.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양측이 그 협상을 열 가능성은 다 열어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물밑에서 뭔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무산이 된 것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가운데 이란은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회담의 선결 조건으로 내오고 있고 또 이란 대표단도 다시금 파키스탄을 찾을 예정이지만 또 미국과의 직접 협상보다는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한 간접 협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일에서 12일까지 1차 협상이 결렬된 뒤 약 2주 넘도록 팽팽한 기싸움만 벌어지는 형국이라고 하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저희가 다 알다시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핵 문제인데 이 이슈 모두 접점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핵 문제를 보면요.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권을 모두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이란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란은 또 전쟁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고 있고 또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한다면 그 대가로 지금 현재 제재로 묶여있는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 자금을 다시 회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란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뒤 약 60%의 고농축 우라늄을 440kg까지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도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제 3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력을 더 사용해서 전쟁을 확대시키거나 하지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런 어떤 협상안을 받아들이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상 봉쇄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란을 굴복시키는 것인데 그 이 어느 3가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약간 진퇴양난의 형국에 빠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모두 그 봉쇄 주도권 놓고 기싸움이 치열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압박을 강화할수록 이란도 만만치 않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가 추가로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부설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에 발포, 격침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또 미군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협 봉쇄로 약 34척이 회항을 했고 또 이란의 석유를 수송하던 함선들도 잇따라 납포가 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항공모함 세척을 중동에 이제 급파를 하면서 해상 봉쇄는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석유와 가스는 이란 GDP의 약 4분의 1 그리고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는데 이것 모두 호르무즈 해협이 주요 경로입니다. 미국은 또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의 또 정유 대기업도 제재를 가하면서 압박의 고삐를 더욱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맞대응하고 있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곳을 지나는 선박을 납포한 동영상을 게시하면서 더욱 대응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홍해 해적 케이블을 이제 끊겠다며 세계 통신망에 타격을 주겠다는 그런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우위 쟁탈전이 가속화되면서 협상 재개는 좀 더욱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종전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런 가운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그 미국 의회의 전쟁 선포 권한을 이제 부여한 전쟁 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미군을 해외 분쟁에 이제 투입하는 것은 60일까지 허용돼 있고요. 다만 불가피한 경우라면 철군 등을 위해서 30일까지 추가 기간이 허용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작전을 벌인 것이 2월 28일인데 의회에 통보한 것이 3월 2일이기 때문에 오는 5월 1일이 되면 이제 곧 60일이 다가옵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대이란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발의가 됐지만 상하원 모두에서 부결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민주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약간 역부족이었고요. 이 전쟁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5월 1일 이후에도 과연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계속을 지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쟁 비용만 약 40조에서 50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고 하루 드는 비용만도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약간 오는 11월 반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중간 선거에 미칠 타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또 경제 상황 악화로 민심이 더욱 요동칠 것이 이제 명략 관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의회 승인이 없는 전쟁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오바마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당시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에서 60일 기한을 넘긴 사례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때문에 이 기한을 무시하고 이른바 마이웨이식 행태를 이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돈도 많이 들고 또 미국이 대이란전에 너무 많은 전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방어 전력에 또 구멍이 생긴다는 경고도 나왔다던데 어떤 내용이죠? 네, 미국으로서는 아주 뼈아픈 그런 상황일 수 있겠는데 이란에 대한 그 장대한 분노 작전을 이제 개시한 이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 미사일만 약 1,000발을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연간 구매량의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남은 재고가 많지 않다는 그런 전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대지 미사일은 에이테크스 등 다른 그 무기들도 약간 비슷한 상황인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미국 행정부 내 인사 등을 이제 취재한 내용에서 나온 추산들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전력 재고를 채우려면 약 5에서 6년이 또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같은 그런 전략의 이제 부재를 메우기 위해서 아시아와 유럽에 배치돼 있던 그런 미사일과 폭탄 등을 중동으로 긴급 또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도 중동 지역으로 배치된 것이 알려진 적이 있었는데 물론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것은 탄약만 이동한 것이고 사드 포대는 그대로 있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그 어느 쪽이든 전력의 공백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또 미군의 전력이 대거 중동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그 준비 태세가 급격히 약화한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의 나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그 내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란은 반박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란 안에서는 이제 강경파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가
의사결정을 장악하면서 협상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 취소 소식을 알리면서 이란 내부에 엄청난 내분과 혼란에 휩싸여있다 이런 주장을 다시금 내놓았습니다. 이는 뭐 협상 무산의 책임을 이란 지도부의 문제로 이제 분열로 돌리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란 지도부는 이 같은 분열론을 일축하면서 이란의 응집력, 강철처럼 견고하다 이런 메시지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초강경 압박에 굴하지 않고 또 협상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이제 숨졌던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뒤를 이은 그 아들이죠. 모주타바가 현재 뭐 얼굴과 팔과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뭐 거동도 힘든 상태다 이런 뭐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아흐마드 마하디 혁명수비대 사령관과 그 핵심 측근들이 사실상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던 2차 종전협상을 막판에 불발시킨 것도 이들 군부들이고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결정한 것도 이들 혁명수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란의 그 외무장관을 비롯한 그 민간인들의 그런 세력들을 이런 군부가 다 압도하고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보통 이 군부와 이제 외교부 세력이 만약에 부딪힐 때 보통 군부가 이걸 권력을 장악하면 더욱 협상이 어려워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이제 미국과 이란 모두 강대강으로 치달을 경우 이 파키스탄의 중재 노력에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2차 협상은 무산됐지만 양측 모두 협상의 어떤 여지는 남겨뒀기 때문에 향후 돌아가는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